3.1혁명 106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거 기억나십니까? 예, 7.3.1부대. 7.3.1부대. 그리고 과거를 청산하지 못해서 지들까지 당했던 그런 이야기였죠. 자, 오늘도 역시 제로입니다. 오늘은요, 이제는 국방 독립입니다. 국방 독립.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요. 우리가 좀 알아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몇인지 아십니까? 그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나라가 자주 국방이 아닙니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2025년 세계 군사력 순위 미국 1위, 한국 5위입니다.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솔직히 이 세 개 나라는 넘사벽. 얘네들은 지들끼리 제일 세요. 그리고 4위 인도, 5위 드디어 한국, 6위 영국. 이 세 개가 또 비슷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34위. 이 밑에 일본, 프랑스가 뭐 7위 뭐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프랑스보다 군사력이 세다고요. 군사력이 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미친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무기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숨니 뭐라고? K9입니다. 네. 포. 우리가 보기에는요, 대포인데 탱크처럼 생겼어요. 탱크처럼 생긴 대포가 있어요. K9. 자, 우린 미쳤어요. 네, 포의 진심이에요. 포의 진심이에요. 어느 정도냐? 러시아에서 주문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K9을 응모해요. 우리 그 딱 입찰을 응시했어요. 그랬더니 야, 우리 영하 30도야. 응? 철원은 영하 40도야. 자, 아프리카 쪽에서 응시합니다. 우리 영상 40도인데 야, 대구도 영상 40도야. 우리나라 K9이 그래요.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지랄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핸드폰, 전자기기가 튼튼한 이유가 대충 한 영화에서 최소 60도에서 80도의 그 범위를 견뎌야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튼튼합니다. 실제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는데 다른 포들은 시동이 안 걸려요. 우리나라 거만 시동 걸려요. 그래서 수입해 가고. 어느 나라에서 야, 우리 이거 좋아? 그래서 중고로 한번 써봐. 서비스 썼어요. 서비스를 쓴 한 개가 다른 나라 포 10대를 파괴시켜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참 더러운 장사가 하나 있어요. 프린터 얼마입니까? 5만 원이면 사요. 잉크는요? 잉크가 10만 원이에요. 소모품이 비싸요. 우리나라 K9이 그렇습니다. K9은 싸게 팔아요. 우리 뭐 대포만 사면 끝입니까? 뭘 사가야 되죠? 대포 포탄을 사야죠. 그걸로 우리나라가 아주 꿀 빨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어느 나라 인도와 파키스탄이 싸우는데요, 두 개 다 우리나라 포로 싸워요. 네, 그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방부가 아니라 포방부라 불릴 정도로 포의 진심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이 군사력 순위를 보면요, 웃긴 게 있어요. 자,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그리고 6위 영국까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 핵보유국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비핵화 국가 중 국방력 1위입니다. 핵 가진 영국보다 국방력이 세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현무4, 현무5는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미사일이거든요. 핵은 아니에요. 위력이 핵만큼 나와요. 핵은 아닌데. 네, 그렇게 나와요. 진심이에요, 우리나라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도죠. 우리나라가 가운데 있고요. 2위 러시아가 위에 있어요. 그렇죠? 3위 중국이 옆에 있어요. 8위 일본이 밑에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전교생이 200명인 학교. 한 학년에 전교생이 200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전교생 200명인데 거기서 공부로 5등이에요. 되게 잘하는 거죠. 근데 우리 반에 전교 2등, 전교 3등, 전교 8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반에. 이해되시죠? 그게 나도 전교 5등인데, 여러분 전교 200명에서 전교 5등 하면
반에서 1등이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반에 전교 2등, 전교 3등, 전교 8등이 있는 거예요. 피 터지는 반인 거예요.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로 머리 위에 34위. 우리 형제인데 약간 맛이 간 형제. 분노조절장애 있는 형제. 얘가 전교 34등이에요 또. 그래도 공부는 잘해. 근데 맛이 갔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이야기. 다 핵보유국이에요. 일본은요. 핵은 없지만 핵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자, 이따 이게 열받는 건데 일본에 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국의 전술핵이 있고요. 물론 일본이 못 눌러요. 하지만 핵은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요 플루토늄 재처리를 해요. 농축을 해요. 우라늄을 농축해서 플루토늄을 만들어요. 그걸로 빡시게 만들면 3개월 안에 핵을 만들 수 있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핵은 갖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돌면 핵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핵은 없으니까 뭐의 진심이었겠어요? 포, 배, 전차. 그래도 포를 우리가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보면요 탱크예요 그냥. 그렇게 얹어버렸어요 거기다가. 똥포, 옛날에 똥포라 그랬고 사람이 막 돌리고 막 끌고 다니고 그거를 나중에는 차로 끌고 다녔어요. 그러지 말자. 아예 탱크처럼 달아버리자. 그렇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미사일 진심이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그 얘기 할게요 이제. 그런데 최근 9월 22일 날 조현 외교부 장관이에요. 우라늄 농축 핵 연료 재처리 허용 미국과 기본 방향 합의. 우리도 이제 우라늄 농축하고 핵 재처리해서 하겠다라고 미국과 협의하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고 있어요. 이게 되면 뭘 할 수 있느냐?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수 있고요. 핵폭탄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자력 잠수함이나 원자력 항공모함 같은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슬슬 또 시동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민주정부가 발을 들이기만 하면 이렇게 우리나라 국방에 진심이 돼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왜 미국이 우리나라 핵을 재처리를 못하게 합니까? 왜? 우리가 하든 말든 지들이 뭔 상관이에요? 자,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핵폭탄을 만들지 말자. 대신 핵폭탄 미리 만든 놈들이 니네 우리한테 핵을 평화적 이용으로 제공해. 그렇게. 거기까지는 뭐 그것도 말도 안 되지만 전 세계 조약이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미국 지들이 뭐길래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핵을 재처리해라 마라 그러고 있습니까? 일단 이거부터 불평등 조약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핵을 하든 말든 아니 우리가 밥을 해먹든 누룽지를 끓여 먹든 지들이 뭔 상관입니까? 여기부터가 우리나라 군사 주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여기부터가 그리고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더러운 이야기입니다. 6.25가 끝나고 1979년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협정을 맺어요. 미사일 사거리 제한 지침. 지침이야 지침. 여러분 지침을 누구에게 내리는 겁니까? 위에서 밑으로죠. 예, 미국이 우리한테 내린 지침입니다. 졸라 빡치죠. 예, 뭐냐? 니들은 최대 사거리 180km까지만 만들어. 탄두 중량은 500km 넘어가면 안 돼. 쥐들이 뭔데? 이때는 힘이 없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300km 나가게 만들고 500kg. 2012년에 쭉쭉쭉 연장하고 그리고 3차, 4차 개정을 해서 2021년 5월에 우리나라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었어요. 누가 풀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쥐들이 뭔데 우리나라 미사일 쏘나마라 지랄합니까? 쥐들이 뭔데?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2021년 5월 달에 사거리 제한을 완전히 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21년 5월 23일 이틀 후 무제한 풀었어. 이틀 후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 회복,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가능, 이렇게 이틀 기사가 났어요. 근데 한국 독자 개발 SLBM 쏴 올렸다. 세계 7번째 성공. 이게 3일 만에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가 3일 만에 개발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겁니다. 3일 만에 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미리미리 다 해놓은 것이. 여러분, SLBM이 뭐냐면요, 잠수하면서 발사하는 거예요. 이거 세계에서 우리나라 7번째로 한 거예요. 잠수하면서. 자, 그리고요, 이거 보세요. 2021년 9월 28일 단 4개월 만에 단독 군 세계 최대 7에서 8톤 탄도미사일 개발 누나. 4개월 만에 했대요. 4개월 만에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 자, 세계 최대 7, 8톤짜리 탄두를 싣고요. 그러니까 포기하기 7, 8톤이래요. 이거 핵폭탄급이에요. 그래서 이거 몇 킬로를 날아가느냐? 한 500km밖에 못 날아가요. 500km? 그럼 북한한테 가죠. 일부러 이렇게 밝혀놓은 거예요. 일부러. 이게 꼼수입니다. 이게 꼼수예요. 왜 꼼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7, 8kg가 아니라 500kg짜리 탄두를 신잖아요. 500kg 탄두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검암동은 날려버릴 수 있어요. 이거 실잖아요. 몇천 킬로 날아갑니다. 가벼우면. 이해되시죠? 이걸 단 4개월 만에 했다고 공식적으로 우기고 있어요. 4개월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서로 눈치 챙겨야 돼요. 4개월 만에 한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는 무기의 진심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걸 억누른 게 누구죠? 미국이에요. 지들이 왜? 자, 읽어보십시오. 한국 전술 핵무기급 위력 현무 5 탄도미사일 공개. 2024년 10월이에요. 핵폭탄은 아닌데 위력은 핵폭탄이에요. 핵폭탄은 아닌데. 이 미사일이요, 공대공, 즉 공중에서 발사해서 공중에 있는 놈을 죽여요. 공대지. 공중에서 발사해서 땅에 있는 놈을 폭파시켜요. 지대공. 땅에서 발사해서 공중으로 가요. 지대지. 땅에서 발사해서 땅으로 가요. 여러 가지 4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현무 5는 4가지가 다 됩니다. 네. 우리는 진심이에요. 이런 거 개발해. 너무너무 잘해요. 이게 우리의 과학기술력이에요. 이게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어요. 근데 더 잘한 건 우리나라 노동자들,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의 저력을 믿고 가서 제안을 해제해올 대통령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죠. 일본이 우리나라 외교국 뺏어가고 을산 늑약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현실에도 미국과, 죄송합니다, 정말 족같은 조약들이 많아요. 제가 이번 기회에 다 갖고 왔습니다. 왜냐?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족같이 굴거든요. 그렇죠? 관세 때리고 뭐 현찰로 얼마 내놔라 연병을 떨고 있어요. 자, 먼저 지금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과 한미 원자협정 얘기했어요. 2개는. 미사일 사거리 지침은 문재인 대통령 때 끝나버렸어요. 지금 원자력 협정을 지금 우리 이번에 하고 있어요. 지금 3번째,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미군이 와 있죠. 자,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가톨릭 신문에서 조사한 겁니다. 33년 존속되어 온 취해법권, 8천만 평 금싸라기 땅 주한 미군이 무상 제공, 미군 범죄인 한국 사법부 재판권도 행사 못해. 이게 뭔 소리냐? 이만큼이 다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중범죄입니다. 윤금희 씨 살해 사건, 존 병장에 의한 김미순 씨 성폭행 사건, 리처드 이병과 불의한 이병에 의한 한창열 씨 택시 강도 사건, 미군 헌병대에 의한 세모녀 강간 폭행, 미군 5명의 집단 폭행, 지하철 난동, 농아원생 성추행 사건, 이기순 씨 살해 사건, 조준표 씨 살인 사건, 허주연 씨 살해 방화 사건 등등, 이태원 살인 사건, 한강의 독극물을 미군이 방류했어요. 신안 미성의 미군에 의한 서정만 씨 살인 사건, 진정나 씨 교통사고 사건, 장갑차 미순이 이야기 아시죠? 장갑차 최영검,
온캠 병장에 의한 음주병선이, 신촌 미군 흉기날, 미군 대형 트럭 사건 등등등 탄저균 불법 반입까지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개지랄 떱니다. 물론 요즘에 우리나라가 많이 위상이 올라가고 K-팝, K-문화가 올라가니까 이걸 많이 덜해졌어요. 옛날엔 장난하게 심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이 미국의 파병을 갖다 쳐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형당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미군들 이렇게 다 어마어마한 중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본국으로 쫓겨날 뿐이에요. 미국에서 심판 재판을 받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죄는 인정되지만 네가 미국 군인으로서 한국이라는 험지에 가서 미국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정상을 참작한다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소파입니다. 즉 주둔지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범죄를 저지르면 누가 재판한다? 미군이. 개새끼들입니다 아주. 자, 이번에 우리 조지아주에서 우리 근로자들, 노동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개소처럼 끌려갔잖아요. 예,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죄를 저지른 놈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불평등 조약이고요.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우리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조희대 대법관이 이런 거 주장해야 돼요. 이런 거 말해야 돼요. 가서 뭐 이틀 만에 대법원을 통과시켜버리고 9일 만에 통과시켜버리고 사법부의 동의 그렇게 지랄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부가 미군을 재판하겠다고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조희대가. 이해되시죠? 예. 자, 이번엔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이게 뭐냐? 자, 1991년부터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죠. 그들의 월급이라든가 등등 기타 등등을 우리나라가 부담하라는 겁니다. 뭐 좋아요. 그때는 미군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느낌이 있었으니까 좋아. 근데 문제가 뭐냐? 처음에는 1억 5천 달러로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몇백억 정도로 시작했어요. 근데 최근 2024년도에는요 1조 5천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트럼프 개새끼가 이거를 약 20조 30조 달라고 우기고 있어요. 열받죠? 열받죠? 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데려가 필요 없어. 왜냐? 여러분, 우리가 세계 몇위? 5위인데 우리가 우리 나라를 못 지키겠습니까? 데려가면 돼요 그냥. 근데 지금 트럼프는 이러고 있고, 나중에 덜 받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겁니다. 주한미군 받고 안 쓴 방위비만 2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비용을 지불했잖아요. 19년부터니까 30년 동안. 근데 지금 잔고에 2조가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날강도예요, 날강도. 어떤 거냐면요. 자, 제가 우리 성도님 댁에 가서 청소를 해드려요. 청소 한 번 할 때마다 뭐 10,000원씩 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청소비는 6,000원, 7,000원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 통장에 이렇게 뭐 이윤이 남은 게 한 몇만 원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청소비 100만 원을 올릴게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열받죠? 예, 열받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거든요. 이제는. 예, 데려가면 돼요. 데려가면. 자, 그리고 제일 열받는 거. 한미연합사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 흔히 줄여서 전작권. 이게 뭐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 군인은 한미연합사령군 사령관, 즉 미군이 우리나라 군인들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군 통제를 받아야 돼요. 이 역사가 있어요. 자, 6.25가 일어났어요. 병신 같은 이승만 새끼가 편지 한 장을 써요. 우리나라 군인들은 병신이에요. 우리는 너무 작아서 우리나라 군인을 명령 내릴 수 없어요. 미군 각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편지 한 장을 써요. 그게 바로 전작권이 넘어간 계기였습니다. 자, 일단 이해는 돼요. 뭐가 이해가 되냐?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군대가 다 오합지졸이 되어버렸고 미군이 참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이
주도적으로 작전을 함에 우리가 보조한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100번 양보해 이해가 돼요. 그러면요. 정전이 됐죠. 휴전이 됐죠. 휴전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와야지. 그것도 그냥 편지 한 장을 끝냈잖아요. 어떤 조약을 맺고 사인한 게 아니에요. 편지를 보는 거. 요즘 말로 카톡한 거예요. 통한 거예요. 그랬으면 그냥 전쟁 끝났잖아요. 아무 말도 필요 없어요. 자, 이제 나 국군 대통령이니까 이승만이 나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내가 할게요.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요. 1954년 휴전 후 유엔군 사령에게 작전 통제권을 또 부여합니다. 이 병신 새끼가. 이승만이가. 왜냐? 북한이 너무 무서웠어요. 이승만은. 병신이에요, 병신. 그리고 1978년에 한미 연합사를 만들고 작전 통제권 연합사령관으로 넘어가요. 뭐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94년이 되어서야 평시 있죠, 평시. 94년이 되어서야 평시 작전 통제권 우리에게 넘어와요. 전시 말고 평시에. 94년도에. 그리고 2006년도 9월 16일 날 한미 정상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전환을 합의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갖고 오자 그래요. 근데 그 후로 계속 반대합니다. 누가 반대하느냐? 자, 근데 이거 요즘 이야기예요. 9월 25일 요즘 거. 한미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 양국 국방 당국 고위급 정례 회의 전작권 전환 시점 빨라질 가능성. 이제 또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 전작권 회수 거부한 이명박근혜 정부. UN 가입한 200여 개 독립국가 중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갖지 못한 유일한 한국입니다. 세계 5위가. 참 웃기고 더러운 거죠. 예전에 북한이 연평도에 포를 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어떻게 했습니까? 포에 진심인 나라, 포 같이 쐈죠. 해병대에서 포를 쏴서 대응해서 초토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명박 때였거든요. 원래 포를 쏘면 어떻게 하게 돼 있느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버튼 하나를 딱 누르면 우리나라 오산이든 어디든 전투기가 출격해서 원점 타격하게 돼 있어요. 포도 쏘지만 포 쏜 데를 전투기가 폭격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나라 군인이 대통령이 맞았습니다. 전투기 출격할까요? 이명박 벌벌 떨면서 한미 연합군에다 전화한 거예요. 우리 가야 돼요. 병신아, 전쟁이네. 니들인데, 그러니까 우리 그 연합군 미군이 그거 니들 알아서 해 병신아 이렇게 그렇게 당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수아수미가 맞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빠가 가서 패버려야지. 그렇죠? 근데 옆집 아저씨도 물어보는 거예요. 나 가서 패도 돼? 하고. 아이고야. 이게 이명박근혜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그치지 않아요. 한동훈 누군지 알죠? 이재명 정부 전작권 전환하면 미군 철수할 수도 라고 하며 전작권을 회수를 반대합니다. 이 당은 저래요. 그리고요, 전 현직 군복 관료들 이번에도 전작권 회수 난색을 표할 거냐? 라고 질문하는 기사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전작권을 가져오려고 할 때 그 똥별들 그리고 성우회라 그래서 전직 별들 있죠. 별 달고 제대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전작권 회수를 반대했어요.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나라 별이었다고요. 세계 5위인데. 그건 뭔 소리냐? 여러분, 실제 대통령이 명령은 내리지만 전투에서 실제로 이렇게 디테일한 작전을 짜고 병력과 전략을 짜는 건 별들이잖아요. 별들이 우린 병신입니다. 우린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5위의 국방력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명연설을 하십니다.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거지.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들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 뭐 했어?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끄드럭거리고 말았단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하고 줄줄이 모여가지고 성명서 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일갈하셨습니다. 정확한 말 아닙니까? 아니 세계 5등인데 왜 못합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5등인데 아니면 그냥 전역해 하든가 별 떼든가 남자답게 고추 떼든가 그냥 그 소리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게 2010년도 얘기라고요. 2010년도.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20년 지났는데도. 자,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열받는 겁니다. 미일 안보조약. 미국이 일본하고도 이런 조약을 맺었어요.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없어요. 근데 일본은 처음부터 애초부터 없었어요. 아, 니네 마음대로 해. 일본 마음대로. 그리고요 방위비 분담금 실비로. 우리나라는 연락 과하게 매겨서 막 잉여금이 쌓여있다 그랬죠. 우린 실비로. 1년 지나고 영수증 청구하면 그것만 주는 걸로. 일본은 어떤 게 좋은 겁니까? 이게 좋은 거죠. 실비가. 그렇죠. 그리고 전자권 자위대 얘기 있어요. 군대도 아닌 자위대. 여러분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에요. 근데 자위대에게 전시작전 통제권이 있다고요. 그리고 농축 핵 쟁처리 제한 없어요. 미국이 일본하고 이런 조약을 맺었다고요. 우리가 더 하죠. 우리가 더 훨씬 심각한 조약들이 많죠 지금. 일본은 많이 처음부터 이렇게 풀어줬다고요 아예. 그리고요 미국과 독일의 조약이에요. 미사일 사거리 제한 아예 독일은 태초부터 없었어요. 농축 핵처리 제한도 태초부터 없었어요. 전자권 회수한 적도 없어요. 미군 범죄 독일 사법부 관할입니다. 여러분 여기 일본과 독일은 어느 나라죠? 전범국이죠. 미국이 전범국을 제한하느라고 맺은 조약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랑 맺은 조약들보다 이 조약들이 훨씬 가볍죠. 다음 좀 눌러주시겠어요? 왜 안 되지? 전범국보다 이 전으로 눌러요. 예. 전범국보다 더 못한 취급을 했다고요 우리나라를. 미사일 180km밖에 날아가 임마. 180km면요 서울에서 평양 지나서 개성 평양을 지나서 북한도 다 못 때려요. 북한 가운데밖에 못 때려요.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야 니네가 무슨 핵개발이야. 안 돼. 야 우리 주둔시켜줄 테니까 돈도 내놓고 돈도 왕창 내놓고 미군이 잘못해? 미군이 할 거야. 원자력 어딜 개발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중러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에 빨대를 꽂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런 걸 우리 가르치지 않아요. 미국 이러고 있어요. 전 졸라 열받습니다. 저도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서 또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가고 아들 군대 보낸 아빠로서 너무너무 열받습니다. 전쟁이 나면 미국 사령관이 우리나라 군인을 통제하고 있고요. 미군이 잘못을 해도 미국으로 가서 그냥 우야무야 돼버리고요. 돈은 우리가 다 내고요. 우린 미사일도 개발 못하고 원자력도 개발 못해요. 그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우리나라가 왜 포의 진심인 줄 아십니까? 포는 제한이 없었으니까. 물론 그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지금 우리 세계에서 포 제일 많이 팔고 또 미사일도 몰래 개발해가지고 해제되자마자 3일 만에 개발하는 그런 나라지만 정말 열이 많이 받아요. 이건 우리 주권의 문제거든요. 우리 주권을 침해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병신들은 주권 침해 당해도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당해도 싸요. 우리 돈 갖다 쓰세요. 우리가 미군의 전쟁 가서 피 흘리면 되죠. 그리고 미군이 은혜 한량 없는 은혜 이러고 이 지랄들 떨고 있어요. 자, 여러분 미국이 우리에게 은혜 베푼 거 사실이에요. 언제 은혜 베풀었죠? 6.25 때. 그렇죠?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만큼 갚았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 이게 뭐냐? 미국의 요청으로 파병한 군대 규모입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여러 가지 전쟁을 벌였죠. 베트남 전쟁 벌였죠. 아프가니스탄 했죠. 그리고 또 미군 이라크 전쟁도 벌였죠. 그리고 어디 동티모르 같은 데도 했었죠. 등등등 수많은 전쟁을 했어요. 거기에 자기들 동맹국,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파병을 요청했어요. 그 총 파병의 규모 있죠. 군대 규모를 일일이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압도적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32만 명을 파병했어요. 미군 전쟁터에. 2등이 영국이에요. 15만. 2등이 15만. 그리고 3등이 호주 12만. 4등이 캐나다 약 7만. 그리고 태국도 한 얼마 정도 한 몇만 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이거 뭐 필리핀, 일본, 독일은 1000단위 파병했어요. 오히려 전범국인 국가들이 몇천 명 파병할 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미국을 위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32만 명을 파병했다고요. 미국 전쟁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미국이 우리나라 와서 그 6.25 때 도와준 거 있죠. 그거 은혜 갚고도 남았어요. 더 이상 미국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미국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오히려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에 빨대 꽂았어요. 우리나라 경제, 국방, 문화 이 땅인 것들을 쪽쪽 빨아먹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대등하게 대하는 사람에겐 대등하게 대해야 돼요. 이거를 상호 호혜 원칙이라 그래요. 이게 외교의 기본입니다. 자, 중국,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대할까요? 그 상호 호혜 원칙으로 대합니다. 지금도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나라가 친하게 지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우리는 거기랑 친하게 지내면 돼요. 근데 미국은요? 트럼프를 앞세워 우리를 쪽 빨아먹으려고 그래요. 빨대 꽂으려고 그래요. 이 기회에 트럼프는 뭘 갖고 우리에게 협박하느냐? 미군 철수한다? 그러고 있어요. 땡큐. 그동안 고마웠고 앞으로 만나지 말자 하고 결별해야 합니다. 네,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그들 내보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땅들이 공짜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우리와 북한, 우리와 러시아, 중국의 많은 갈등이 사라집니다. 네, 사라집니다. 우리가 중국, 러시아, 북한하고 전쟁을 할 이유가 없어요. 주변국이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5위입니다. 이른바 여러분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아십니까? 그게 뭐냐? 러시아가 2등이죠. 중국이 3등이죠. 만약 러시아랑 우리랑 싸워요. 중국이랑 우리랑 전쟁이 실제로 나요. 우린 져요. 우린 져요. 그런데 우리랑 싸운 나라도 무사하지 못해요. 그게 고슴도치 전략이에요. 사자랑 우리랑 싸우는데 우리는 온몸을 던져서 확 우리 가시를 박아버려요. 그럼 얘도 죽어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전쟁 억지력이라고 합니다. 억지력. 우린 전쟁 억지력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하고 아니요, 여러분. 정말 병신 같은 윤석열이 북침하려고 막 그렇게 애썼던 거 아시죠? 전쟁 일으키려고. 북한이 무서워서 한 일이 있어요. 뭐죠? 휴전선에 담을 쌓고 돌을 끊어버렸어요. 우리가 쳐들어갈까봐. 북한은 우리를 무서워해요. 우리 무서워해요. 왜냐? 전교 2등과 전교 34등인, 아니, 전교 5등하고 34등인데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 무력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랄할 때, 빠이. 그동안 고마웠다. 언제까지 나갈래? 자, 그럼 이제 우리 이거 합의 이혼이야. 계약서 쓰자. 줄 건 주고, 땅 오염시켜놨네. 원상복구 해야지.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네. 자, 미국 전쟁에 파병할 비율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모든 병력 중 우리가 48%를 했어요. 이해되시죠? 이제 미국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국 전쟁의 보답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상비 병력 수로 결판나는 전쟁은 과거입니다.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 로봇, 자율 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 체계를 구비한 50명이면 100명이 아니라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확인이 됐어요. 인공위성으로 전장을 찍어요.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요. AI가 얘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판단을 해요. 그리고 아군이 있으면 근처를 또 수색해요. 적군 없을까? 적군이면 얘를 미사일로 죽일지 비행기를 보낼지 드론을 보낼지 AI가 판단해요. 그리고 야, 얘는 그냥 간단한 보병이야. 그러면 자폭 드론 한 대 날려보내요. 이걸 판단하는데 3초 걸려요. 판단을 실행하는데. 근데 사람이 하잖아요. 자, 우리 군대에서 다 배웠어요.
저 수상한 사람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수상한 사람이 보이면 선 보고 해요. 여기 이상한 사람 있어요. 야, 200m 앞으로 접근 사살해. 네, 알겠습니다. 기다려요. 이거 하는데 몇 분 걸려요. 이거 두 개는 전쟁 자체가 안 돼요. 지금 대통령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군대는 징병병력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 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수아한테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계 건물을 쓰지 않는데요. CCTV 보고 있대요. 동작 감지기 보고 있대요. 따뜻한 실내에서 CCTV 보고 있고 동작 감지기 보고 있고. 예. 자,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병이 260만입니다. 성찬 형제라 저나 여기 혜성이 같은 사람들요. 여러분, 근데 그건 정말 이상해요. 안 잊어버려요. 나와요, 그냥.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의 국가 총생산의 1.4배. 예.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도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 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입니다. 인구 문제를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적인 불가은 사실이지만 상비 병력의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경제력, 문화력 키워서 다시는 침략받지 않은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이게 또 중요한 말이에요.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미국 하는 병신들이 우리에게 20-30% 있다고. 예.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의 공존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래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과 평화가 제일 긴 시기예요. 저성장과 극단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갈등 대립을 넘어서서 대결과 대규모 무력 충돌을 향해 갑니다. 왜냐? 이럴 때 전쟁이 일어나야 몇 나라는 망하지만 주변국들이 경제가 살아나거든요. 마치 우리나라 6.25 때문에 일본 경제가 살아난 것처럼. 그 강대국들은 못 사는 나라 전쟁을 부추겨요. 예. 외부의 군사 충돌에 휘말려도 안 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이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주국방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저력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발전해왔고 촛불과 의무를 두고 최고의 권력으로 이겨낸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 못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나가겠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결단이 아니에요. 여기서 행간을 읽어야 돼요. 뭐냐? 트럼프가 미군 뺀다는 걸로 협박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까 봤던 국민의힘이나 병신 똥별들이 다 야, 미군 빼면 안 돼. 미군 빼면 어떻게 이러고 있거든요. 그것에 일침을 날리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국방 독립이 안 됐습니다. 우리 국방 독립을 해야 해요. 독립이 안 되면 뭐 자주국방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지금 경제 독립은 했어요. 지난번에 일본에서 수출 제한했었죠. 그래서 일본이 망했죠. 우리는 경제 독립을 했어요. 다 독립했어요. 아직 국방 독립을 못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셨죠? 원자력 협정 개정하려고 그러고 뭐 다 개정하려고 그러고 전제국 회수하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군대 튼튼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